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최근 SNS에 술자리 사진을 올렸다가 연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어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논란이 된 사진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소주잔을 맞대고 있는 사진인데 재선거 때 지원 와줬던 이제 한 배우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인병이 저렇게 뚜껑이 개봉돼 있었고 와인잔도 놓여 있다 보니까 와인을 많이 마셔놓고 소주로 저렇게 건배만 하는, 왜냐하면 소주병이 저렇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출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었습니다.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조국 전 대표는 늘 이렇게 연출 논란에 많이 휩싸이시던데 이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사실 뭐 저 사진을 통해서 소주를 먹는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연출한 것 아니냐라고 하기엔, 그럼 와인잔과 뭐 저 생맥주 잔이나 뭐 저 와인 병도 안 보이게 찍었겠죠. 치우고 찍었을까요? 예, 치우고 찍었겠죠. 그걸 굳이 연출하고자 했다면 그 정도로 허술하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주병도 글쎄요, 뭐 두 번째 병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병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으로 막잔을 따라주고 뭔가 한 병 더 시켰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말씀하신 이전에도 그때 된장찌개가 아닌 된장 그 죽이라고 하죠. 예. 소고기집에서 나오는 된장죽을 올렸을 때도 소고기 먹어놓고 된장 죽만 올려가지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게 사실 된장찌개랑 된장죽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죽은 정말 그 고급 소고기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된장죽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소고기 먹은 걸 숨기려고 올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뭐 조국 전 대표가 SNS를 좀 줄이시고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드립니다만, 이번 사진 논란에 있어서는 그만큼 참 조국 전 대표의 SNS를 보고 좀 미워하는 분들이 많구나라고 좀 느껴져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NS를 좀 줄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SNS를 통해서 또 추가로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인만 마셔놓고 소주 마신 것처럼 인증샷을 찍었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참 한심하고 가짜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맥주, 소주, 화이트 와인까지 모두 마셨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이게 나를 트집 잡으려고 굳이 한 가지 포인트로 왜곡된 기사를 썼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 자리에 있지 않아서 실제적인 사실 뭐 검증을 할 수 없겠지만, 정치인한 게 사실 술을 먹어도 뉴스가 되고요, 안 먹어도 뉴스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연출을 할 의도는 있었다는 것인데, 결국 다 섞어 먹었다는 거잖아요. 와인도 먹고 소주도 먹고 뭐 이렇게 다 먹었는데 결국 소주잔을 이렇게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저 자리의 감성적인 부분보다 서민적인 부분을 어필하려고 했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간의 어떤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저 사진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조국 대표의 행보가 최근에 있었던 아이돌 관련 논란도 그렇고, 예. 뭔가 행위를 해놓고 수습하는 것마다 변명이 이상했고 또 국민적인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지자와 술 한 잔 걸치는 모습을 올린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어떤 술을 먹었느냐 저렇게 논란을 잡아서 비판을 받는 것은 일종의 업보다, 그간에 조국 대표가 행동이나 처신을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비판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사실 굉장히 생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네. 그간에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거 된장찌개 논란이 있었을 때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그 안에서 고기 먹기 쉽지 않고 달걀도 못 먹거든요. 나오는 첫날에 사위가 고깃집 예약해가지고 고기 많이 사주더라고요. 사위 돈으로 좀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네티즌 수사대들이 예리한 게요. 이 불판, 여기 된장찌개 끓이던 여기 쫙 찍혀 있는 식당 이름을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미슐랭 선정 고급 한우 식당의 4인 기준으로는 40~5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소고기 먹고 된장찌개만 먹은 척을 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거였는데요. 김지호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사위가 사줬으면 소고기를 자랑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된장찌개를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대중이 인식하는 그런 어떤 모습 자체가
위선적으로 비판받는 모습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고기가 너무 맛있으면은 금방 먹고 저런 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사진 찍을 그런 생각이 나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순삭을 해서요. 이렇게 깊이 먹어서. 그래서 뭐 저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고 저런 사진을 찍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조국 대표가 저러한 SNS 활동을 했을 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조국 전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둔 정치 활동과 언행 불일치에 대한 대중의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렇게 정치인으로서 강력하게 반발할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도 본인이 개선해 나가야지. 아니 시장이 밉다고 시장을 공격하면 제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권자는 모두 옳다 생각하시고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조국 전 대표가 좀 불필요하게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번에 평택에서 낙선한 이후에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었는데요. 당직에 복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당의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복귀를 한대요. 글쎄요, 저는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오는 거. 왜냐하면 최근에 르센인가요? 네. 그것도 사실은 논란을 일으켜서 화제가 됐잖아요. 르센느가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그렇죠. 인기몰이를 조국 전 했죠. 대표는 본인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자체 이 논란이 안 일으켜지면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지점을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 사실을 알리고, 오죽했으면 당내에서도 조금 외국에 나가와 있다 오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공백을 두고서 뭔가 하면 좀 신선해 보일 텐데 너무 빠른 저는 복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 지금 대표 내려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이 연구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바로 이제 당대표에 나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에게는 저는 좀 쉼이 필요한 것 같다. SNS 좀 내려놓고 뭔가 좀 혼자 생각하는 좀 기간도 그렇고 뭔가 쉼이 있어야지. 너무 급하고 나를 몰라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몰라줘. 내가 왜 언론에 안 나와? 자꾸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계속 저는 SNS를 올리고 하면 저거 자체가 논란이 되듯이 저는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뭔가 큰일을 하시려면 지금은 조금 본인이 뭔가 생각하고 좀 여유를 두는 쉼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방선거 끝난 지가 한 2달이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쉬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대에서는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싸고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과 전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엔 협조합시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전형적 국힘 논리 아닙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저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모른 척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우리 당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을 정리해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당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어요. 제가 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가짜가 판치지 않는 세상,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권 주자들 사이에 2대1로 좀 갈라진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다, 당원이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해당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바보 궤변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전수미 대변인님, 이게 뭐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전당대회 내내 이 신천지 논란으로 좀 시끄러울 모양이네요. 네, 결국에는 지금
당에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이건 당원, 의원 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실 확인,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냐 아니면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냐 도대체 당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지금 발언 중에 해당 행위라고 한 것은 결국엔 어떠한 이제 잘못이 있고 그것을 당의 원칙과 기준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행위다. 아마 기준을 좀 제시를 하셨던 것 같고 여기서 바보 개변이라고 하셨던 거는 자체가 이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어떠한 낙인을 찍기 위한 그 네거티브 흠집 내비라고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지금 당에서 이제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 그 구성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거 같아요. 누가 더불어민주당을 전당대회에서 분열시키느냐. 그리고 누가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이러한 발언들이 당을 어디까지 분열시키는지 이게 네거티브인지 아닌 검증인지 이런 단계들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요. 이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서 친명, 친청계 최고위원 간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정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제명 제소 그리고 형사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아 웃을 일입니다.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합수본은 즉각 발표하시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크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근거를 제시했으면은 제대로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거 제시 못하면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강덕구 최고위원은 그 말이야말로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문종영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뭐 후보들 사이에서 약간 언급이 시작이 됐고 개파 대리전처럼 지금 맞붙는 모양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정당에 있어서 외부 조직, 특히 특정 종교가 뭐 선거 과정이라든지 또 당원 가입이라든지 이런 정당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했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이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상조사가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김민석파, 정청래파 이렇게 나눠져서 진상조사 전에 방어하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진상조사 상관없이 이거는 터무니없으니까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입틀막을 본인들끼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몇 년 전이죠. 이제 미래통합당 때도 저희가 비슷한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굉장히 민주당에서 신천지와 한 몸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제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특정 종교 개입이 있을 때는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강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 중대성보다는 그냥 이거는 김민석 후보 측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친청계 의원들이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이라면 또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 당을 믿고 이게 정부 여당의 모습인가? 이 여당이 앞으로 남은 그 3년이나 넘은 이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당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 것 같고 예. 지금 보시면 그 얼굴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그 소수의 몇몇 의원들, 뭐 최민희, 뭐 이성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신천지 문제보다 그냥 지금 일종의 계파 싸움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최민희,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일제히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요. 합수본의 흘리기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신천지의 수사 정보를 흘리고 있다. 경선 개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검찰, 경찰 합수본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피의 사실 흘리기다 이렇게 검찰만 지적을 하네요. 성추현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친청계에서는 이게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속보도 좀 전해지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개입할 목적이다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네요. 지금 이 수사 내용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 검찰의 필요성이 증대됐나요?
뭐 피의 사실 흘리기로 방어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려면 지금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 기사가 나옴으로써 아 역시 검찰은 있었어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역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게 줬어야 돼 보안 수사권 얘기로 뭐 이어지는 이슈인가요? 전혀 아니죠. 전혀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이 이야기가 김민석 후보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합수본이나 이런 수사기관을 통해서 먼저 얘기가 흘러나왔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당은 더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석 후보가 먼저 이거를 포착한 이후에 사실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 신천지 조직에게 그 조직에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당신들 지금 이걸 지휘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포착했어. 움직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까지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거면 멈춰라고 한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그때 특정 지역의 민원, 지역 민원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신천지의 이 예배당 승인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방선거 때 좀 뭔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준 다음에 그걸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조직적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작년 대선 때도 당년 대선 때도 약간 비명 후보 측에 접근을 하려는 뭐 정황도 있었다라는 뭐 각각 속속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먼저 내부에서 이런 게 있는데 신천지 멈춰 움직이지 마라고 경고로 사격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 타격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김민석 후보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자 우리 당에 혹시나 신천지와 관련된 선거를 치른 사람이 있다면 당신들 자수해라. 그리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은 얘기가 있다면 당에 신고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자정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포착이 됐고 우리 당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제적 방어를 해놔야 그래야 혹시나 합수본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알고 보니 별거 없었다. 아닌데 알고 보니 상당히 많은 개입이 있었다. 후자가 될 경우 우리 당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뭐 싸울 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과의 연루설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스스로에게도 좀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박지원 의원은 신천지 의혹을 꺼낸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이게 무슨 명청 전쟁, 신천지 전쟁, 전쟁 중이에요.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 선두주자가 부자가 몸조심해야지.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김민석 최고가 증거를 제시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만약 개입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신천지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적 책임이나 모든 책임은 김민석 후보가 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에요. 네, 박지원 의원이 보기에는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전략을 좀 잘 못 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니까 왜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느냐 뭐 이런 질타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과연 네거티브라면 그러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 왜 저렇게 막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하죠? 아니다고? 뭐 밝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우리가 좀 관련이 있는데라는 것들을 저는 은연중에 지금 자꾸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에서 맞아 이거 지금 신천지가 들어왔으니까 큰일이네. 우리 같이 당에서 공동으로 대응합시다. 라고 해서 했다면 과연 이 공격이 성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신천지가 자신의 편이라는 거를 사실 은연중에 지금 이게 오히려 드러내면서 저는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교단체가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의 단체로 입당해서 했다는 거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5만 6천 명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 이건 당연히 그때 당시마다 민주당은 그 서버 다 까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확인하라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만약에 뭐 김민석 후보가 사실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맞아요. 이거 큰일입니다. 빨리 당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우리 쫓아냅시다. 라고 했다라면 이게 공격이 먹혔을까요? 안 먹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계속 방어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니까 마치 뭔가 정청래 후보 측에서 신천지와 연관이 있나? 라는 의심만 커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수사 결과도 나와버렸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문제를 정청래 후보 측에서
막 이걸 계속적으로 반박하고 뭐 반대하고 오히려 방어하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개파 대리전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단체 대화방이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정청래 대표의 SNS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아마 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좀 비교한 글인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가 의원과 권리당원이 싸우는 자리냐, 모택동과 히틀러가 떠오른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 김민석 후보의 글에 대해서는 위험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전수미 대변인님, 의원들 단톡방도 지금 막 시끌시끌한 모양이네요. 네, 결국은 말씀하신 SNS 글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올린 글이 이제 화제가 좀 됐습니다. 전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국회의원은 160명이고 권리당원은 160만 명이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과 어떠한 그 당원을 이렇게 약간 벌서스 대치하는 관계로 국회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당원이 이깁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게 회자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러면 1인 1표제 연관시켜서 이것을 마치 싸우는 형태로 만드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러한 설전들이 실제로 SNS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이제 방에서 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끝나느냐, 아니면 어떠한 경계론을 제시해서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시하느냐, 이거 가지고 좀 공방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게 당원들,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논의가 된다면은 괜찮은데 근거 제시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의혹만 제시해서 왜 분열을 야기하느냐, 그리고 근거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은 이제 오픈하겠다, 이러한 설전들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당원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과연 민주당의 자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점도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단순히 계파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당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의 그런 정책 경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저는 정청래 후보의 저 당원 우선주의와 장동혁 대표의 당원 우선주의가 좀 비슷한 맥락이 비슷해요. 네. 근데 저렇게 가면 국회의원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표잖아요. 근데 국민이 뽑은 대표는 그냥 160명인데 160만 명이니까 이게 지금 당원이 앞선다? 나는 대표니까 뭐 대표가 되면 이게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원들만 그냥 뽑으면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국회의원들은 왜 뽑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국회의원이 왜 됐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마치 자신을 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소용없어, 1인 1표야,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양쪽 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까지 만나봤습니다.